현재 헌재에서 접수된 13건 중에 구전 9패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경기에서 감독이 9번 나가서 9번 전패를 해서 감독 교체해야죠. 이재명 대표 당연히 석고 대제하고 교체해야죠. 자진 사퇴해야죠. 그리고 저런 정당은 한마디로 스스로 해체를 고려해 보야죠. 이게 민심의 목소리 아닙니까?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맞춘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유감을 표하고요. 이게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2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석.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대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 김하열 교수님이 그걸 썼다고 해서 그 김하열 교수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헌재의 의견입니다. 본인들의 어떤 그 의견을 무시하고 151석으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또 151석 탄핵해서 또 직무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목 부총리 직무정지, 그 다음에 들어온 이주호도 직무정지. 그러면 줄줄줄이 탄핵을 해가지고 전부 다 직무정지를 시키면 한마디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의결 종속수 문제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데 완전히 무정부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게 현재 헌법재판소다. 이것은 상권 분립을 무너뜨린 거다. 국정 혼란을 오히려 더 초래하는 그런 판단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중에 하나 주요 포인트가 이게 의결 탄핵 정족수 이게 151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도 생각했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 탄핵 계속 유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는 뭐 줄 탄핵에 오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다시 살아왔는데 최상목 지금은 부총리입니까? 혹시 또 탄핵하겠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줄탄핵에서 줄기각으로 현재 헌재에서 접수된 13건 중에 구전 9패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경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기에서 감독이 9번 나가서 9번 전패를 해서 감독 교체해야죠. 이재명 대표 당연히 석고 대제하고 교체해야죠. 자진 사퇴해야죠. 그리고 저런 정당은 한마디로 스스로 해체를 고려해 보야죠. 이게 민심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오기로 또 최상목 우리 장관까지 줄탄핵하겠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이게 사실상 국헌문란 행위 아니냐. 국헌문란 행위의 수괴가 누구냐? 이재명 대표 아니냐.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한 개인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는 일극 정당 체제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이런 행태에 대해서 민당 스스로 민당 내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양심의 목소리. 이제는 내일 공직선거법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6-6 재판부에서 이거 선고가 나오면은 민당 내에서도 양심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한덕수 대행 7대1 내일 이재명 대표 선거 한수시간은 제가 그거는 뭐라고요? 이제 그 서울고법 6-6 재판부 6-1인가 6-7 재판부에서 이제 부장판사 최은정 또 좌배서 우배서 이모 판사, 정모 판사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모 판사, 정모 판사는 아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대해서 좀 가혹한 형벌이다라고 생각할 정책 성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참정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선거권 박탈령 적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될 것이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 뒷문기를 모른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고요. 두 번째,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에 있어서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다. 이것도 명백한 허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온정적으로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힘들다. 그래서 피선거권 박탈형
처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늦어지면서 만약에 준비돼서는 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상임보다 늦을 수 있다는 얘기죠. 3심 선고보다 늦어진다? 대선이? 예를 들어서 내일 선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633 법칙에 따라서 6월 26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3월 28일을 넘어갔고요. 특히 다음 주 금요일 4월 4일까지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4월 한 1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 혼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사실 민당과 헌재 재판관 몇 분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을 기각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하자라는 동지 선고를 깨하여 왔습니다만 그게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무산이 돼 버렸고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어느 재판관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해서 무산이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이 문제에 대해서 평의에서조차 기본적인 어떤 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 합의점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4월 18일 퇴임 직전까지 끌어갈 게 아니라 그분들의 속셈은 아마 4월 4일, 그다음에 4월 11일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빨리라도 어차피 지금까지 언제 최후 변론했습니까? 2월 25일입니다. 오늘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어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정 혼란을 방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빨리 이 문제를 어차피 기각각하로 가는 그런 찰나에서 빨리 이번 주 금요일 물론 27일 날 뭐 헌법 소원에 대한 선거가 있어 힘든다고 하지만은 다음 주 초까지라도 빨리 이 탄핵 심판을 선고를 해야 된다. 그게 국정 혼란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